지역에 팔 때는 개인 매매 사업자로 사는 거는 개인 사업자 계산하는 방법하고 개인 양도 중과된 양도세 계산하는 거 더 많은 걸 계산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조정 대상 밖에 있는 물건을 살 때는 지금도 아주 유용한 겁니다. 주가 되지 않고 세금이 절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있는 거 산다든가 조정 대상 지역이 부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전이라든가 광주나 뭐 이런 데 사면은 이 밖에 사면은 우리가 중과되지 않고 그럴 때는 개인 사업자로 사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주택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서울에 주택하고 이 광주에 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되죠. 그럴 때 서울 거를 팔면 서울은 2주택 때도 10%가 중과됩니다. 그러나 광주 거를 먼저 팔 때는 6에서 42%죠. 6에서 40%.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주택을 가지고 있다. 조정대상 주택에 2주택을 가지고 있고 조정대상 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걸 팔 때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정될 때는 10%만 중과되지. 마지막 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3주택인데 2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인데 서울에 있는 걸 먼저 팔았다. 3주택자로 20%가 중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팔 때는 서울에 있는 걸 먼저 판다. 10%가 중과되고 마지막 거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적으로 이 판매 절세, 세금 절세를 밟으면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럴 때는 조정대상 지역을 먼저 팔아서 일반 세율로 개인 매매사업자 사서 하고, 두 번째는 중간 되는 거 10%, 그 다음에 비과세. 이렇게 해서 세금을 절세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걸 표현하려면 이제 법인을 하라, 법인.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유의할 사항이 뭐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중과 제도가 이제 이렇게 지금과 같이 뭐 조정 대상이든 조정 대상 밖이든 이런 중과 제도가 없는데, 문제는 첫 번째는 5년 미만 법인이 과밀 억제권력 내에서 5년 미만 법인이 과밀 억제권에 주소를 두고 사무소를 두고 이 과밀 억제권역 내의 주택을 살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시 부등록세의 3배가 중과되죠. 지금은 이제 취득세가 부취득세, 구등록세가 합쳐진 거지만 엄밀히 지금도 구등록세와 구취득세는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구청이 내는 거는 등록세입니다. 부등록세. 그거 3배를 중과하는데 계산분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6억 이하이고 84제곱미터면 1.1%죠. 농토세가 면제되니까. 그렇지만 그거 1.1%짜리가 법인으로 5년 미만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부동산을 살 때는요 5.3%가 됩니다. 4.6%짜리 같은 경우는요 9.4%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법인이 중요해요. 5년 미만 된 법인은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과밀억제권 밖에 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부동산을 살 때는 등록세 3배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법인을 과밀억제권 밖에다 놓으면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거 사더라도 중과되지 않죠.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은 5년 미만 된 법인을 사가지고 저렴한 비용 만들어가지고 법인을 과밀억제권 밖에다가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과밀억제권 내에 사도 중과되죠. 이거 중과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번에 주의할 점은 뭐냐? 두 번째는 법인은 사업자니까 건물분 부가세가 팔 때 건물분 부가세가 10%가 포함이 돼요. 건물분에 토지는 면세죠. 토지는 면세. 왜냐면 법인이 팔 때는 건물은 세금 계산서를 끊고 토지는 계산서를 끊습니다.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뭐냐면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부가세가 면제되죠. 건물 면세가 이게 면세됩니다. 근데 국민주택 이제 이상일 때는 건물 부가세가 있으니까 법인으로 주택을 살 때에는 이 85제곱미터를 초과되는 건물을 사면은 건물 부가세를 생각해야 되고 이하일 때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건물 부가세가 면세되죠. 그러나 오피스텔 같은 거나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단 1제곱미터도 부가세, 건물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냐면, 세 번째는, 법인세죠.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따지면 양도세와 같은 거고, 또 이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거죠. 같은 개념이죠. 이게 그러니까 법인, 요거를 다시 말하면 법인 사업 소득세라고 이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법인세가 이 주택 같은 경우나 비사명 토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부과되면 되죠. 이걸 기본 법인세라고 하고, 세와 그 주택 또는 토지, 비사명 토지 등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를 또다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법인세 2억까지, 0에서 2억까지는 법인의 소득에, 여기까지는 기본 법인세 10%고, 여기에 또 1%가 이제 그 지방소득세가 있는 거고, 옛날에 주민세, 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고 또 1%가 있습니다. 요거는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 기본법인세는 보통 비용을 빼면 한 5% 정도 나옵니다. 요거까지 합치면 대략 두 개 다 합쳐서 한 15%에서 16% 정도 계산하면 지방소득세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죠. 비용 처리가 다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인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주의할 거는 5년 미만 됐다면 반드시 과밀억제권 법에다 법인을 한다. 5년 이상 됐더라도 이 과밀억제 밖에 있던 게 과밀억제가 들어오는 순간 또다시 5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여기로 이 정도 하고요. 자, 이래서 세금 절세란 방법은 지금 같은 방법을 하면 된다. 이번에는 그러면 급하죠? 좀 전에 물건을 빨리빨리 해야죠. 자, 좀 전에 그 물건을 보려면, 자, 매각 조건을 먼저 봐야죠. 이런 매각 조건을 보려면 이 해당 공고 보기를 누르면 이게 어떤 매각 조건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지 나옵니다. 이 공매, 희망, 임대, 그 리츠 주택 매각 공고문이죠. 누르고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 여기 요거 보면 되겠죠. 이렇게 매각 조건. 자, 제가 여기서 좀 볼륨을 좀 줄여보고요. 자, 첫 번째 보면 이와 같이 매각 대상 주택에 대해서 현장 설명 별도로 시작하지 않는다. 세대 개방, 그러니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영업일 기준 공고일 2길,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19일까지 이제 그 개방 시간은 11시에서 5시까지. 오늘도 볼 수 있는 거죠. 5시까지입니다. 이게 열려 있습니다. 가보면 문 잠궈 놓지 않았어요. 세대 방문을 원하는 분께서는 방문 전 12시 전까지 한국토지공사 담당자한테 전화하라는 건, 담당자가 어디 있느냐? 담당자 전화번호가 뒤에 내려가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건 팩스고, 여기는 저기 이메일 주소고, 전화번호가 여기 있죠. 매각 문의는 031-738-4922, 4941-4936으로 전화해서, 이제 또는 이제 이건 온비드, 그러니까 요거로 전화하지 말고 이거 전화해서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개방, 그 다음에 매입 신청 매각 방식 같은 경우는 단독 입찰도 가능하고 2인 이상 입찰만 하는 게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하다. 이건 대리 입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신청서 제출 및 청약을 납부기 하는 2017년 10월 10시부터 오늘 4시까지 입찰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입찰서를 4시까지 제출하고 입찰본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는 목요일날 10시에 하는군요. 신청예약금이 납부는, 신청예약금이 납부하면 매매 대금의 13% 이상에 해당이 되지 하고 현금 이렇게 입금시키면 가상계좌 입금하면 됩니다. 그 신청예약금을 매입 신청 마감시까지 계좌 납부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 신청예약금이 등의 처리는 계약할 때 계약금을 처리한다는 거. 예, 계약 체결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10시부터
2018년 12월 30일 쓰니까 요때부터 계약 체결 날부터 40일 이내 잔금 납부하는 거니까 요때 하는 게 좋겠죠. 그때 준비물 있고 계약이 입금은 100분의 10을 계약 체결해서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를 갖다 입금해야 되는데 종전에 그 납부한 입찰할 때 납부할 때 3%까지 포함되니까 7%만 더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계약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계약자별로 지정된 그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잔금은 여기 보면 있죠. 잔금 납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약 체결로부터 40일 이내 기준을 하면 된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매각 문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내용을 물어보고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자세하게 내보내고 안에 보고 싶다. 그러면 내용도 보입니다. 그리고 온비드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온비드 고객 지원센터 1588-531로 물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X 치고 난 다음에 자, 뒤로 가기로 하면 좀 전에 봤던 물건이 나오죠. 그럼 요거를 이 정도가 이게 보면 가격대에도 7억 3,500 정도, 7억 2천 정도 가니까 1억 3,500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낙찰만 받으면 내가 돈을 1억 3,500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입찰을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입찰을 누르고 이제 보면 해당 물건은 여기 여러분을 보기 좋게끔 제가 그 화면을 이 화면으로 뜨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누르면 입찰을 누르게 되면 이걸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확인을 누르면 입찰을 누르면 이게 해당 물건이 추천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X를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요걸 누르면 입찰을 지나가네. 다시 제가 바꾸해서 처음부터 입찰을 누르게 되면 해당 물건 공고 해당 물건은 추천 방식 물건으로 해당 공고 내 입찰 물건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찰 시 위에 반응 딱 여기에 보면 공동 입찰은 가능하고 2의 입찰은 불가능하는 거죠. 한 번밖에 입찰 못 들어가는 겁니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기 화면이 너무 커졌으니까 제가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한눈에 안 들어오졌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입찰 정보 확인 및 준수 규칙 동의에 나오려면은 이렇게 자기의 인적 사항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저는 법인을 해서 대전으로 옮겨놨죠. 수정사항 체크를 하고 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전문보기 또 동의합니다. 모든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입찰 참가 준수 규칙에 동의합니다 하고 다음 단계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넘어오죠. 그럼 여기 개인 본인이 입찰할 때 대리 입찰은 안 되니까 본인 입찰이라 대리 입찰, 공동 입찰 들어갈 때 공동 입찰을 체크하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뭐 전자 할 거냐 서류 제출 방법으로 할 거냐 대부분 서류 제출로 하죠. 이렇게 체크. 그런데 이게 공동 입찰이 아니다고 했을 때는 본인 입찰할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서 매수 입찰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 이걸 누르게 되면 이 금액의 3%인 1,755만 원만 납부하고 납부 초기액 다시 확인을 누르면 50만 원. 여기 가상계좌를 신한은행에 선택하면 신한은행에 이 가상계좌가 발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낙찰받지 못하면 당첨이 되지 못하면 환불받을 계좌를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체크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수를 다시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인증사본을 다시 넣습니다. DH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놓으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되면 이제 확인했다는 걸 눌러야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입찰이 되는 거죠. 입찰서 제출 내역에 보면 여기서 보면 바로 인쇄를 이제 나의 입찰 내역을 확인하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쇄를 눌러가지고 누르든가 아니면 여기에 가상 계좌가 있어요. 이 가상 계좌를 별도로 써놓고 인쇄를 누르면 됩니다. 안 눌러도 되고 또는 나의 입찰 내역을 그냥 이걸 확인 안 하고 나의 입찰 내역을 확인을 눌렀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입찰 보조 미납이 돼 있죠. 제가 2번 놓죠. 이제 법인이 2개니까 2개로 따로따로 놓습니다. 그리고
요걸 근데 내 가상계좌를 몰랐다 그랬더니 그냥 바로 걱정하지 말고 나의 온미도 들어가면 여기 입찰중을 누면은 이렇게 위에 뼈가 저기죠. 요거를 지금 12월 지금 오늘이 19일이잖아요. 어저께 이걸 선택을 하면 여기 상세 이동을 누르게 되면 상세 이런 공인인수를 다시 하라 그래요. 그럼 공인인수하고 다시 왜냐 아무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공주 넣으면 내 입찰력이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쉽죠? 쉬워요. 좀 모르면 몇 번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나의 입찰력이 나오죠. 여기 가상계좌 다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리할 때는 이런 걸 복사를 하려면 요거를 복사를 해 놓는 게 좋죠. 들어갈 때. 여러분이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나의 업무에 다시 들어가서 입찰중. 요 입찰중은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섰던 여기로 나옵니다. 낙찰자 결정하기 전에 여기 나타나죠. 그리고 보증금을 안 납하면 여기 완납이 하나 납부하면 1, 두 개 납부하면 2가 나오죠. 미납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건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완납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완납되면 누르게 되면 이걸 누르면 나의 입찰이 전부 이게 완납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완납됐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이게 내가 하면은 이걸 누르게 되면 요거는 낙찰되고 나서 결과죠. 요건 제가 낙찰받고 입찰 보증을 안 납한 겁니다. 이럴 때는 제가 요거를 상세 이동으로 가면 본인 입찰이 낙찰된 거죠. 이 상세 입찰 결과를 보면 이런 거는 몇 명이 들어왔냐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거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 낙찰 후 결자 같은 경우는 결차 하나. 이거는 왜냐면 신탁 공매로 낙찰받기 때문에 온미돼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